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지금 중산층이 미국이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중산층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주체들이 제가 보기엔 거대 기업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은 그게 그 원인이 마찬가지로 거대 기업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거대 기업을 지탱해 주는 게 바로 정부의 기관이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 사람 코퍼레이티즘이라고 하고, 이 코퍼레이티즘의 우리가 아는 것보다 꽤 깊어. 이건 뭐 한국도 코퍼레이티즘 국가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고, 대표적인 게 일본이고, 사실은 나치 저먼도 네. 전형적인 코퍼레이티브 스테이트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흔히들 뭐 조합주의 국가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데, 이제 국가 자본주의, 거대 독점 자본주의와 국가의 특정 정치 세력과 관료 세력이 결합한 케이스가 코퍼레이티즘인데, 사실은 미국은 그런 것에 대해서 태생적으로 비판해오면서 성장해온 제국이거든. 근데 미국도 물론 그게 이제 결국 뉴딜 이후에 그런 정부기관이, 거대 정부기관이 산생할 수밖에 없었고, 대공황이 그런 걸 만드는 거거든,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근데 이 사람은 이제 regulator is the regulator is essentially a partner with the regulator industry라고 얘기하는 거. 뭐냐면 대표적인 게 환경단체가, 네. 미국의 환경국이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인데, 실제 환경국을 운영하는 거는 effectively run by the oil industry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일이나 콜 인더스트리나 살충제에 의해서 운영한다. 그리고 몬산토 케이스를 내가 하면서 또 자기 자랑을 하면서 이게 네. 해보니, 이 EPA에 예. 미국의 환경 에이전시, 환경청 정도 되는 거도 한국어로. 환경청의 페스티사이드 디비전, 뭐냐, 살충제 부분의 헤드가 예. 사실상 몬산토를 위해서 일하고 있더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보니까 대중의,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 퍼블릭 인터레스트보다는 회사나 비즈니스의 이익이나 자기 비즈니스에서 목표를 위해서 일하고 있더라. 오히려 거기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한다. 그리고 심지어는 배후에서, 이게 이제 가스라이팅 스타디 한다는 거지. 뭐냐면 배후에서 그런 연구를 가지고 몬산토를 도와주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은 뭐냐면 FDA 알지? 네. Administration.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네. 얘네는 빅파마에서 자기 버젯의 50%를 갖는다. 그 다음에 좀 전에 CDC도 자기 버젯의 상당수를 빅파마에서. 뭐 이거는 뭐 사실이야. 왜 그러냐면 그 특허하고 연구하는 과정에 그 CDC가 관여를 하거든. 그래서 특허료를 나눠 갖는 거야. 거기서 판매되는 거는. 그래서 국가 재정에서 이제 사람들한테는 버드플루를 뭐 무료로 주던, 아니면 일부 돈을 받고 보험 처리를 하던, 거기서 오는 수익을 CDC하고 나눠 갖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사람은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은 is run by railroad in our country. 자기 나라에서 교통국은 사실상 철도 회사들이 움직이는 건 사람없다. 최소한 반은 사실이야. 그리고 내가 늘 얘기했지, 미국 철도 회사의 최대 주주는 누구죠? 워렌 버핏, 벅셔 헤드. 벅셔 헤드가 철도 회사를 인수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고 있거든. 내가 늘 얘기했잖아, 철도 비즈니스가 괜찮은 게,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당부장 사례도 얘기했지만 유지보수비가 거의 안 들어. 안 그래? 운영비가 되게 낮아. 네. 마진은 적지만 마진이 안정되게 유지되거든.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조금씩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벅셔헤드가 굉장히 영악하게 머리를 잘 쓴 거지. 근데 은행은 미국의 CEC라고 있어. 증권거래위원회지. 여기도 사실은 은행이 미국의 그 월가가 좌지우지하고 영향을 미친 어느 정도는 사실이야. 늘 그래서 CEC하는 월가는 갈등 관계에 있고 조종 관계에 있거든. 또 미국의 미디어를 사실은 대형 몇 개 회사들이, 독점 자본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연방통신위원회, The Federal Election Commission, 얘네들과도 어느 정도 밀착관계 있지 않냐. 당연히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맨날 만나니까. 자, 그런 것에서 이 사람이 짚고 있지 않은 것만 내가 얘기하면, 물론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어너드에서 이거 인터뷰를 했던 사람이 이거 리볼빙 도어 아닙니까? 얘기하는 거지. 리볼빙 도어 알지? 회전문 인사. 맞다.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there's legalized bribery and illegal bribery. 뭐냐면 합법적인 뇌물이 있고 거기에 살짝 불법적인 뇌물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내가 첨언할 필요가 있고, 서로 두 가지 다른 차원에서 그냥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뭐냐면 처음부터 저런 기관들이 그럼 그렇게 타락하고 문제가 되고 했었냐?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워. 처음에는 다 시작할 때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지. 근데 하다 보니
점점 예산이 불어나는 거야. 그럼 연방정부의 예산은 지팡이에 대한 한정이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전쟁이나 다른 데 쓰는 예산이 많거든. 네. 근데 이런 것들은 당장 그러니까 CDC도 팬데믹이 일어나면 전후에서 예산이 갑자기 불어난 거지 그 전까지는 그렇게 예산을 많이 쓰는 데가 아니야. 항상 인간의 삶이란 게 사고 나면 사후 약방으로 뜯어고치지. 예. 그 전에 알아서 우리 팬데믹 일어날 줄 알고 CDC 예산을 늘렸겠어?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단 말이야. 그럼 그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충당해 왔겠어? 거대 기업들한테 뭐 우리나라도 식약청도 일부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기네가 연구 개발한 것에 대한 특허권이나 이런 걸 팔아서든지 아니면 그 기업들이 상용화하면 그 특허를 나눠서 부족한 운영 예산이나 연구 예산을 보충해 온단 말이야. 네. 이런 경영이 강화된 게 뭐냐? 내가 늘 얘기하는, 내가 농담 삼아 얘기하잖아. 농담 반지 네오리버럴주의. 네오리버럴이 강화되면서 네. 1980년대 이후에 네. 네오리버럴리즘이 특히 그때부터 태동하거든. 그리고 1990년대 결국 워싱턴 컨센서스가 생기고 네. 그리고 나서 미국 연방정부의 주요 기관의 예산을 확 줄이기 시작해. 그리고 그걸 일부 민간에 이양하고 이러면서부터 이 연방정부 공공기관들이 예산 부족이 시달려. 그런데 자기들이 해야 되는 기능은 해야 되거든. 네. 왜냐면 맨날 또 국회에서 불려가가지고 너희들 왜 뭐 하거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쪽에서도 얘기하는 그러면 민간하고 왜 관민협업한다 그러잖아. 네. 관민협업이야. 관민협업을 하면서 예산은 절감하고 네.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부의 부족한 재정 수입은 저렇게 보충해 온 면도 있어. 그러니까 그걸 나는 좋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그 기관들은 적응하고 진화하고 변화해 온 거야. 그런 식으로 변해왔고 그래서 그들은 기관은 기관대로 적응을 하다 보니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유착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근데 그 유착 관계가 오래되다 보니 이제는 회전문이 돼버렸고 리볼빙 도어가 됐고 그러면서 아이러니하게 그들이 공공의 이익보다는 회사의 이익을 더 중시하게 된 거지.